네, 코스피가 어제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2.45포인트, 0.5% 상승하면서 2370.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6.02포인트, 0.7% 오르면서 830.67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43억 원, 7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1,313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사흘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958억 원, 1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72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네이버가 2%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카카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생활건강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가스 섹터가 3%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기계, 증권, 유통, 금융 섹터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운수장비와 전기전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CJ ENM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제넥신과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2%에서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보다 달러당 7원 50전 떨어지면서 1,131원 90전에 마감이 됐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3월 22일 이후,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경기 부양책 협상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래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시장 방향성이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9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던 미국 증시였죠. 그리고 나서 한 2주 가까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주 정도를 보시면은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이 구간에 재정 정책이 통과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지표는 지난주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보시면은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도 오르지 못했고 나스닥만 약간의 반등, 그 이외에 대부분의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는 월요일 날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요. 네. 화요일 날 반등, 또 어제는 또 다시 하락, 뭐 이런 식의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는 부양책의 모든 시선이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의 변동성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누가 될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물론 지금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미국 주류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4년 전에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70%가 넘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한 9%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예측률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2016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보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이든 대표 업종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거든요. 엊그저께는 거의 폭등을 했는데 어저께는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시장 방향성 자체가 대선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대선의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원래는 시장은 보통
대선이 일어나는 구간 그리고 또 그 다음 분기 약 한 6개월 정도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될지 알고 또 시장이 어떤 정책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심지어는 트럼프가 불복할 수도 있다. 네네. 지게 됐었을 때 이런 불확실성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11월 3일인데 그때 이후에도 또 뭐 내년 초까지 만약에 불복을 할 경우에 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변동성을 요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대선 결과가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불복 그런 것이 없고 어쨌든 정책 방향성이 이해가 되는 수준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서 예. 시장은 방향성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크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또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까 봐 그런 부분을 우려하거든요. 그럼 가격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격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선 지금 불확실성이 재정 정책을 안 쓰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지연되는 거죠? 지연되고 있고 또 금액의 차이일 뿐입니다. 공화당이 1.8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2.2조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GDP의 상당한 규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펀더멘털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실적을 팩셋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드리면 여태까지 S&P 500 기업들 중에서 거의 뭐 한 90개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 중에서 80% 이상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K자 회복이라고 해서 K자, 예. 예,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어느 섹터와 어느 쪽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 나머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연준 베이지북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 진단하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건 괜찮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K자 회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 뭐 이왕 좀 세게 얘기하면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볼까요? 예. K자 회복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 기업이라든지 네. IT 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고소득층 그리고 화이트 칼라 네. 이런 쪽은 지금 재정 정책이 쓰여지면서 부양책이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뭐 과거 수준의 경기 회복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예. 이전보다도 더 좋은 정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다른 쪽인데 저쪽이 바로 경기 민감 기업들이라든지 양극화가 심해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소기업이라든지 빈곤층이라든지 블루칼러. 근데 중요한 것은 이쪽이 훨씬 더 이 통계로 보면 예. 인구수가 훨씬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북이나 이 미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이 재정 정책 통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동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가 부양안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과는 다르게 협상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뉴욕 증시는 부양책 협상에 주목을 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많이들 답답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될 듯 안 될 듯 지지부진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국내 증시에 영향 또한 적지 않게 주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협상은 되겠죠. 재료적으로 단기적인 재료임에는 분명하고 이제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전 세계가 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차이도 많이 좁혀지기도 했고 이렇다 할 확실한 재료가 있지를 않다 보니 매번 변동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 열풍으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리하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해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일평균 이제 반대 매매 규모가 100억 원 안팎이었지만 올해 일평균 200~300억 원을 이제 쉽게 드나들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에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좀 뜨겁습니다. 이달만 들어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해주고 있으니 양지수가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다시 재유행이 돌고 있는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지금 당장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개별 종목 이제 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불확실성 재료가 지속되고 있어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지부진한 장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환율 시장도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31원 90전에 마감을 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양방향성이 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되고 반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유리하게 되어서 경상수지가 또 악화가 됩니다. 보통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면 신흥국 시장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수급이 좀 저조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이제 투자를 할 경우 달러가 강세가 되면 환차손까지 감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급격히 좀 떨어지게 되는데 반대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적인 메리트가 살짝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각 종목별 외국인 수급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어제 시장만 보시더라도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몇몇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주에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일단 증권주 체크하시면 될 텐데요. 3분기 실적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바로 좀 간단합니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또 양호했지만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 주식 시장이기도 한데 3분기 국내 시장의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 무려 27조 수준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제 수치이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권 거래 증가로 인한 리테일 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고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급수혜를 받은 증권 업종은 당연히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업종 중 하나죠.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제약산 조짐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약산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실적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9월 수출 통계를 따르면 전월 대비 약 59% 정도 증가한 2억 8,751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금액을 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임상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진단키트 관련주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요. 때문에 지금 독감도 유행되고 있고 3분기보다 4분기에도 높은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남은 하반기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금일 3분기 실적주로 짚어드린 증권주, 진단키트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일단 장 초반에는 굉장한 이제 변동폭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마 9시에서 10시 이 장 초반 시간대에는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무작정 버티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손절도 주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매매법이고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 미대선 TV 토론회도 이제 하루 앞두고 있기도 하고
급속도로 변하는 주가 변동폭에 대응이 미흡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더라도 금일도 역시나 저평가주, 가치주 중심으로 매매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파투자 양종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6%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2370선이 회복이 됐었는데요. 분위기가 오늘 장에서는 많이 바뀔 것 같네요. 2356선까지 밀려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27.62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 출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6%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6만 500원 예상 체결가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상승분을 반납할 걸로 보입니다. 모두 1%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이 2%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역시 2% 호가 상황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빠르게 또 매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호가 상황, 예상 체결가 상황 좀 보도록 하죠. 건설주 내에서는 지금 대림건설도 1%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2%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 섹터도 오늘 장에서는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STX엔진이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 내에서 일부 종목의 강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CGN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2%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10만 3,1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까지 이제 7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실적 궁금해하셨는데 네. 지금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고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에 이르더라고요. 87억 7천만 달러. 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단 말이죠.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예.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2의 애플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하죠.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지금 플랫폼화 시키고 있다. 네. 자동차 산업 자체를 플랫폼화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역시나 예상치 대비해서 큰 폭의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분기 연속 흑자를 발표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마 S&P 500에 언젠가 들어가겠죠. 편입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네. 당연히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매출도 87억, 그러니까 과거의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의 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26%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뉴스가 나왔던 걸 보면은 자율주행 이 부분, 그렇죠. 이게 이제 플랫폼화 되면서 자율주행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애플이 해낸 것을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해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국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예.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7.7%나 됩니다. 예. 테슬라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2등으로서 지금 그렇죠.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테슬라가 이 플랫폼화에 성공을 한다면 네. 더 빠르게 성공을 한다면 예. 이 시장 점유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자,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서 기아차나 현대차 주가도 오르겠지만 네. 그 상승폭은 테슬라보다는 못할 수가 있다 정도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플랫폼화,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되는지 계속 요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전기차 부분은 이걸 또 미국의 대선과 연결시켜서 네.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선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지지한다 얘기했거든요. 예. 결국은 누가 되던 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기차는 좋아질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이요. 그렇죠. 여기서 연결이 돼서
전기차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이 되죠. 테슬라가 계속 태양광을 사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현대차는 수소 쪽이 굉장히 강하죠. 또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 또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산업,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죠. 예.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물론 항상 가장 대장주들을 사야 되지만 네네. 이인자들도 그만큼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섹터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경기 아니면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지금 뭐 정말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전 세계로 따지면 하루에 40만 명 네네. 가까이 늘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 6만 명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이지북에서 위기 얘기를 하고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써서 부양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화 정책 쪽을 보고 있으면 지금 10년, 2년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미 연준은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 연준의 총 자산 규모, 이 자산 매입 규모를 보시면 7.15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역대 고점을 돌파를 조만간 할 것 같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M1과 M2 증가율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숫자. M1 증가율이 41.8%, M2 증가율이 23.8%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 연준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꾸 정부에다가 얘기하는 게 재정을 풀어라. 재정을 안 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K자 회복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부양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것이 들어와야지만 사실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으로서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소비와 이어져야지만 경기가 그래도 U자형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같이 K자이기 때문에 네. 옆으로 계속 기는 현상, 별로 움직임이 없는 현상, 즉 L자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래 위가 뭐 평균을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재정 정책이 통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나요? 네. 자, 뭐 우리가 지금 유동성을 놓고 보면은 예. 저희가 판단할 때 뭐 정말로 너무나 풍부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경기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때 증시는 제법 큰 폭의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개월만 놓고 보면은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한 15% 정도의 상승을 앞으로 1년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숫자 말고 또 펀디멘탈로 들여다본 숫자들도 있는데요. 예. 펀디멘탈적으로 들여다보면 S&P 같은 경우에는 한 7.6% 정도 상승할 수 있다.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상승,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0%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는요. 정말로 많이 올라가면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유동성 수치만 놓고 과거에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산업재 버블이 재현이 일어난다든지 했었을 때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승폭입니다. 내용은 개장하고 잠시 후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네, 10월 22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요. 미 증시 또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추가 부양책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전날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새벽에 마감 뉴욕 증시에서는 타결이 될 듯한 분위기였다가도 아직까지 제대로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역대 최대입니다. 87억 7천만 달러, 월가 예상치가 8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 물론이었고요. 계속해서 5분기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관련 에너지 쪽, 또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양시장 코스피가 현재 하락 출발입니다. 0.6% 내림세입니다. 일단은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을 좀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355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0.4% 하락으로 826.3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오늘장에서 얼마나 낙폭을 줄여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만 3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3% 상승으로 사흘 만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문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호재로 인식이 되지 못했었는데 오늘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1% 약세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1.5%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전기차 코나 화재 소식이 오히려 주가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고요.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또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는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1% 하락이고요. LG화학 1% 가까이 올라갑니다. 62만 3천 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지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테슬라 업체에서는 배터리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LG화학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겠죠. 주가에도 반영이 되네요. 6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려보게 되면 LG화학은 지금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2% 상승세로 3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오름세고요. 고려아연이 1%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금값이 좀 올랐거든요. 고려아연 대표적으로 금 관련주로 또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내림세로 86,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GN이 0.8% 올라갑니다. 27만 7천 원이네요. 이 가운데 HLB 알테오젠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하나솔루션 좀 보도록 하죠. 사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매기가 쏠리는데 어제 올랐습니다만 하나솔루션 어제 9% 넘게 올랐습니다만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34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였는데 오늘 다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 좀 사주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310억 원가량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31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의약품과 화학 섹터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전기전자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 밖에 기계라든지 운수장비 섹터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화학 섹터에서 빠르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을 방어하고 있죠. 24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100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달러 환율이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일부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1원 60전 상승한 1133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환율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안화, 원화 가치 대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달러 환율이 1년 7개월 만에 최저였거든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향 자체는 강보합세라고 얘기해서 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달러 약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달러 약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재정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8조 달러든 2.2조 달러든 상당히 큰 폭의 재정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달러의 이 펀더멘탈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화는 절상이 되겠고요. 또 원화는 다른 국가들, 즉 네. 중국이나 이 대만이나 이런 쪽의 국가들과 비슷한 동조를 보이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보시면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이 영향이 또 원화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30원대인데 물론 이게 1,100원을 깨고 내려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 네. 이유는 아마도 그러니까 재정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또 뉴스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달러 약세를 계속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달러가 90 이하로 깨져 내려가면 네. 이거는 상당히 이 미국에 안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93 정도. 지금 현재 92.5 정도까지 92.5.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1, 2%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절하될 수 있으나 90이 깨져 내려가게 되면 이건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원화 자체는 흔히 말하는 강보합세, 예. 즉 1,130원대에서 아마 1,120원대까지는 충분히 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미국 상업은행 여신 증가율 추이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체크해 보면 좋은 건가요? 결국 이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정말로 안 좋아진다. K자 회복도 아니고 그냥 네. 아예 다시 침체다. 예, 다시 예. 침체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달러 약세 계속 이어지고 예. 시장은 이제 정말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고 네네. 이런 걱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신 증가율이 중요하냐면 네. 여신 증가율이 지금 8.7%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이 8.7% 연간 단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가 재정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들 어떤 걱정을 하냐면 재정을 너무 많이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재정 위기로 터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공황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국채 걱정들을 하세요. 발행량도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 끝이 지금인데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120%를 돌파를 했어요. GDP 대비해서. 그다음에 신흥국의 정부 부채가 60%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역대 최고치인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은 저렇게 굉장히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1948년이에요. 자, 이때도 정부 부채가 선진국이 120%를 돌파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신흥국도 50%를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로 어떤 위기가 터졌느냐? 터지지 않았어요. 저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이제 부양책을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이 버드 플루 그 옛날에 스페인 독감도 일어났었고 세계 전쟁도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그때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저희 보시면은 2%대로 굉장히 낮았다라는 아, 거죠. 장기물이요. 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금리가 낮으면 네. 터지지 않죠. 문제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규모가 적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입니까? 0.8%니까. 왜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쵸. 이거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결국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예. 터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여기 차트도 보시면 국채 금리가 1948년 이후에 계속 예.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보시면 다우존스를 한번 볼까요? 네. 그 구간에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한 10년 이상 구간 동안에 자그마치 400%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인정을 하고 예. 금리가 너무 낮다 인정을 하는데 네. 그 추세가 시장이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장은 그렇게 폭락이 일어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예. 예상이 듭니다. 그럼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미국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게 이제 1948년대 때의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저런 현상이 아마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는 2%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중반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충분히 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 수준의 상승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국 파운드 추이하고 이때 FTSE 지수를 좀 가져오셨는데 요거는 어떤 흐름을 좀 보면 좋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뭘 비교를 하는 거냐면 과거에 1948년대에는 예. 1등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었거든요. 영국. 2등 국가가 미국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1등 국가가 미국, 예. 2등이 중국. 그래서 중국이 아마 영국이 이제 1등을 내줬던 것처럼 미국이 내줄 수도 있지만 저는 내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국가를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미국과 중국을. 예. 그래서 그러면 영국 1등 국가는 그때 시절에 어떻게 됐느냐. 예. 보시면은 영국 파운드가 크게 절상을 했고요. 예. 그때 영국의 증시도 FTSE라고 하죠. 네.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네. 재정을 쓰고 있고 통화를 쓰고 있는데 G1과 G2의 패권 싸움을 하지만 네. 두 국가 모두 증시는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과거 1948년 이후에 파운드와 FTSE를 본 겁니다. 재정 부양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하셨는데 분명히 다 나름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재정 부양 가치하고 시간 손실을 비교하는 차트가 있어요. 네. 예. 자, 이 부분이 사실 K자형 회복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재정 부양 가치 규모라고 해서 재정을 얼마를 써서 예.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시간 손실이나 노동력의 시간 손실이 일어난 걸 커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 손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네. 일을 못 하니까 예. 자, 보시면 빨간 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일어났고 예. 파란 선이 얼마나 재정으로서 커버가 됐느냐 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로 보면은 전체 부양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경기가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를 두 보시면은 번째. 하이인컴이라고 해서 고소득층이에요. 예. 고소득층은 전혀 시간 손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정 부양으로 오히려 더 커버가 되고도 남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K자형 회복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다시 나오는 이 차트는 앞으로 예.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되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소득층만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K자 회복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대형 성장주라든지 그럼 재정 부양 그렇죠. 효과를 고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재무 상태가 튼튼한 기업들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승자 독식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그래서 없다라는 K자 회복이다라는 네, 말씀. 그래서 K자 회복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예.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예.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고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나 예. 그 구조 자체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고 저금리 시대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주, 대형주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렇죠. 중소형주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요? 아니요. 중소형주도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K자에서 밑부분은 다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중소형주들도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경쟁력이 있고 예. 펀드멘탈이 튼튼한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중소형주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한 10% 이하 정도만 투자를 하고요. 네네. 대신에 투자를 할 때는 중소형주 중에서 가치주라고 하죠. 예. 즉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캐시플로가 좋고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 해낼 수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관련된 중소형주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의 대표적인 ETF가 IWN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대형주, 성장주 말씀 주셨으니까 미국의 대표 성장주 있잖아요. 상승 여력도 좀 볼까요? 네. 자, 대표 성장주를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언제 팔아야 되냐면 이런 대형 성장주들이 가격을 인상을 해서 즉 네.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고 이익을 늘리려고 하니까 가격을 인상을 해야만 결국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대형 성장주들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남아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13개 대표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여전히 한 퀄컴이 엄청 높네요. 퀄컴이 굉장히 높고요. 60%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예. 나오고 있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거의 30% 이상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 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단가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물가 상승률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대사하락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중국 시장도 알아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 짧게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불안하실 것 같고 낙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예. 자, 한국 증시는 사실 타이밍상 예. 쉬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네. 50조 원 정도 넘는 숫자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또 펀디멘탈적인 부분 이외의 부분들, 즉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규제 부분이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이런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지배구조 관련해서 약간 문제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든 기업들의 펀디멘탈과 지배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전체 양도세 관련돼서 대주주 자격이 3억으로 떨어지면 수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수급이 안 좋은 동안에 펀드멘탈과 지배 구조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년이 되면 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을 좀 즐길 수 있는 여유,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9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이 어제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순매수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도 견조하게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여타 종목들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두산퓨얼셀, 한국전력, LG전자 그리고 HMM, SK텔레콤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제히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주 샀어요.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하나솔루션도 샀는데 오늘 KB금융이 0.6% 상승 중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내림세입니다. 특히 어제 많이 올랐던 하나솔루션 오늘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3% 약세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밖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두산밥켓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 좋네요. 하나금융지주도 상승 중이고요. 롯데케미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산밥켓, 또 한국금융지주까지도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2348선, 2350선도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23.49포인트입니다. 오늘 10월 20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